자, 오늘 먼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비 오는데? 뭐 조마조마했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저도 지금 숨이 차요. 아까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네, 스프. 예, 호흡 조절 좀 하도록 몇 시에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4시. 4시에? 근데 사실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예. 그 다음 알람이 한 4시 5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은 뭔가 몸이 아픈 거예요. 알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몸부터 아는 거? 오늘 만약에 관절. 오후에 비가 올 것 같다는데 관절뿐만 아니라 그냥 예. 누가 온몸을 때린 것 같거나 혹은 전날 운동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근육통에. 진짜요? 우리 박 팀장님은 안 그래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보다는 많은 분들이 훨씬 아닌가? 이제는 제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저보다 어린 분들이 훨씬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네. 예, 좀 이 나이가 있잖아요. 박 팀장님. 그래요? 저랑 차이 안 나잖아요. 12개월이면요 어디 가서 12개월 차이 예, 났어요, 얼굴도 진짜. 못 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림자도 안 밟아죠, 12개월이면. 눈도 못 마주쳐요. 맞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이 좋아졌어요, 지금. 80 넘고 70 넘으면은 다 같이 이제 경로당 가서 그치. 아주 보면서 뭐 검은 몽다리 맞고 쓸 치시- 그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그렇죠. 걸로 맞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제목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이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주말에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지에서도 심지어 지금 지속적인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향후 이 정치 대선 후보에 따라서 여러 공약적인 부분, 뭐 여러 경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미 대선은 전 세계가 가장 관심이 있는 또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져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요. 지금 그녀의 시간인가라는 이러한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같이 네. 좀 보도록 하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에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구매를 했답니다. 정부에서 구매했다고요? 중국 정부에서 와, 구매하는 첫 머스크 사례로 형님. 등극. 머스크 형님 완전 가서 따거 이거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따고 해야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중국 정부 역사상 자국 자동차를 뭐 당연히 선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역사적인 한 획을 또 그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드 야덴이 아마 너무나도 많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는 그런 야든이. 월가의 가장 최고의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임박되는 것인가라는 여러 데이터 중에 채권 시장에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바이든이 결국에 카말라 해리스한테 밀렸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러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했었던 지수도 상승 전환할 만큼 시장이 좋았는데 아주 형님들이 다 길을 빨아먹었는지 동상이 러셀 2000은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네. 늘 아쉽죠. 러셀 2000은. 언제 안 예, 아쉬워질까요? 그러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9% 상승했고 S&P 500은 0.54%, 러셀 2000 지수는 0.48%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9%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지난 금요일이죠. 빅테크 중심으로 메타 플랫폼스가 5.87%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구글도 2.4% 상승을 했고요. 애플이 또 2.16%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의 차이는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1.47%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이 뭐 랠리를 좀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뭐
전반적인 이제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조금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뭐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는 여러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이 또 3.81%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AMD가 다시 조금은 월가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AMD가 사실 매출도 높고 어닝도 좋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포워드 PER 자체가 좀 낮다. 이러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AMD에 대한 좀 관심이 조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서비스 나우 같은 뭐 이런 클라우드 기업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금리와 유가의 주말 사이 움직임은 뭐 두 개 다 그렇게 크게 움직임 변화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실업률이 상승을 했어요. 0.1% 상승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7% 정도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의 긴장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사실 여름에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강한 수요가 예상이 된다. 뭐 물론 여행부터 시작해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83달러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모르겠어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85달러를 넘어서서 앞 고점을 좀 넘어갈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사실 월가의 많은 IB들 중에 엔비디아를 투자하기엔 하향 조정하는 IB가 많지 않거든요. 한두 군데 있죠. 한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지금. 자,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IB가 있는데 신경하네요. 이 IB에서 올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엔비디아가 향후 상승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이게 다예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앞으로 향후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과거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다. 뭐 거의 뭐 2%대 하락을 했었는데 일부 뭐 회복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는 뭐 이러한 이제 IB들이 한 군데 두 군데씩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보면 이제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보이려면 내년 이후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상황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날지 여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해를 미리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확신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에드 야덴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랑 약간은 연결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알겠습니다. 제가 2025년에 우리 미리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에드 야덴이 그분께서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갔다 오셨군요. 예. 워낙 잘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야든이 관련한 내용을 엔비디아 여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메이시스가 제가 주말에 어떤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그 메이시스 백화점의 현 주소를 봤는데 손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 메이시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기업 아닙니까? 부동산을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메이시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제 유통회사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많이 훔쳐가잖아요. 메이시스에서도 훔쳐요? 엄청나게 훔쳐가요. 그 훔쳐가는 것 때문에 매출이 실적 발표할 때 이 부분이 연간으로 1조 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1조 원? 그래서 엄청나게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뭐 경비 또는 뭐 직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 아실 테지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누가 가져가도 뭐 이걸 어떻게 이걸 체크하나 정도일 정도로 정말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일부 매장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장을 또 뭐 팔게 되고 매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절 때 뭐 메이시스뿐만 아니죠. 뭐 정말 많은 그런 유통업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메이시스는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왔었고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24달러가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상징적인 가격이긴 한데 과거에 20달러에 내가 사드리겠다. 22달러에 사드리겠다. 다 메이시스가 거절했어요.
그렇죠. 예, 거절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또 월가에서는 또 메이시스가 야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메이시스가 저평가돼 있어라는 그런 의견까지 내게 되면서 약간의 좀 콧대를 세웠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메이시스가 지금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투자 그룹이 매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24달러를 넘어서는 24.80 그러니까 24.8달러 80센트 더 주는 네, 거예요? 80센트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당 크죠. 이 가격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9.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많은 이제 메이시스에 관련돼서 뭐 이런 매각에 대해서는 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일부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메이시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이 유통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이시스가 또 대표적인 미국의 또 백화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 마운트 곡스의 오버행 이슈 때문에 또 장중에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사실 더 큰 폭 하락을 했는데 일부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다른 암호화폐를 좀 보니까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탐리는 뭐 앞으로 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7월에 약간의 오병 이슈가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했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어요. 또다시. 34년 만에.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예전에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보였잖아요. 막 7조 원, 8조 원의 손실을 보여주게 되면서 특히나 위워크 때, 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게 되면서 24년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또 언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예, 해야죠. 그렇죠. 예. 해야죠. 올해 한대요? 해야죠.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죠. 예, 우리 예. 모두 응원합시다. 예. 예. 자, 그래서 일본 증시, 또 대만 증시도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프트뱅크, ARM, 특히나 ARM에 대해서 또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였다. 자,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자, 마사요시 손 회장이 손정희 회장이죠. AI 투자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소프트뱅크 또 ARM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EV 기업들이 또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유럽 연합의 중국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후에 동반적인 또 하락을 보여줬다. 니오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샤오퐁이 마이너스 4%대 하락했고 리오토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연합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이 많은 중국 기업들, EV 기업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좀 보복 관세 또는 보복에 관련된 어떤 보복 무역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시장에 좀 의견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유럽 내에서 중국 전기차 비중이 꽤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높죠. 중국 다음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이 되고 있는 국가가 지금 미국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니고 유럽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기에서 이제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중국 기업들에게 좀 발목을 잡힐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어요. 뭐 들어가는 게 없는데.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죠. 딱 관세 인상하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이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들어오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관세 매기겠다. 근데 왜냐면 미국에서 관세 매긴다고 했을 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에 대한 관세였으니까. 그렇죠. 크게 중국 애들이 그게 뭐 점유율 얼마나 된다고. 다른 데서 얼마 되지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넘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 트럼프는 다 간과하고 뭐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엔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향후 어떤 흐름이 될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처음인가요? 뭐 처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악재가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는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었는데 근데 악재인데 상승을 했네요. 네, 근데도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희귀, 그러니까 뭐냐면 오젬픽과 위고비에 들어가 있는 세마글루타이드가 희귀 안구 질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이 안구 질환 위험도가 발생할 확률이 뭐 0.0 뭐 몇, 그러니까 거의 없다. 정말 희귀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우려를 좀 하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결국에는 2.5%대 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일정이 이번 주에 되게 많죠.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실적 발표도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 뭐부터 맞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뭐 경제 지표를 먼저 간단하게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파월 의장이 상원 또는 하원에 걸쳐서 이제 증언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뭐 경제에 관련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뭐 비율을 또 제시할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난 상원 의원은 이제 상원 증언과 하원 증언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 최근에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자 목요일은 CPI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은 또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정말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런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또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기대감 또는 EPS 지금 EPS 같은 경우에 상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이 기대감을 정말 충족시킬 수 있을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 정부 구매 목록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차량으로 이걸 쓰겠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공식 차량 중에 예. 하나로.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식 언론사입니다. 더 페이퍼에서 모델 Y가 중국 지방 정부가 서비스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 및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됐어요. 근데 56대 중에 한 대예요, 한 대. 테슬라 모델 Y. 저 모델을 사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한 대인데 아니, 그 다음에 볼보도 이제 있네요, 볼보. XC4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4대는 중국 EV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사실 볼보 또한 지리 자동차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외국 기업은 테슬라 한 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대입니다. 한 대. 예,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중국 정부에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 대도 뭐 사실 과거에서는 뭐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도 있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테슬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출시를 이제 할 계획이다 보니까 좀 중국에서 또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대라도 뭐 들어간 것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한번 살짝 부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이슈 보니까 AI 관련한 법을 경고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락스타들이 저도- 쿨 에이드를 너무 많이 마셨다. 이거 저도 쿨 에이드가 뭐죠? 이거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저는 처음에 사실 이 기사만 보고 나서 락스타들이 드링 쿨에이드라고 돼 있어. 쿨에이드가 이거 뭐야 도대체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이거 뭐 음료예요? 음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 요거예요. 요거 쿨에이드. 그러니까 락스타들이 쿨에이드를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에 약간의 뭐 버블 뭐스러운 그런 건가 아니면 제가 여기 보니까 artificial flavor가 돼 있는데 이게 약간 AI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맛을 마시는 락스타들인가? 뭐 약간 뭐 버블이랑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이 쿨레이드가 미국에서 어떤 의미를 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드 야덴이 이분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간 밈에 많이 등장을 한대요. 쿨 에이드는 치킨 수박과 더불어서 미국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약간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있다.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여튼 이제 미국 이제 흑인을 놀리는 밈에 요 쿨에이드가 등장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마시는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약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를 비하하는데 왜 락스타가 나왔을까요? 이게 미국 락스타냐면 문화를 알아야지 좀. 지금 락스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가장 잘 나가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가장 잘 나가는 슈퍼스타, 락스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AI에 관련된 너무나도 이 랠리 자체가 이 AI 관련된 락스타들이 있다는 거죠. 젠슨 황, 샘 알트먼, 뭐 일론 머스크, 네. 뭐 이러한 분들이 이 AI 시대의 락스타라고 이제 에드 야데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글이 좀 길 수 있어요. 자, 일단 에드 야데니가 AI 주식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젠슨왕,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와 같은 AI 락스타들이 AI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에 주식이 최고가로 오르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AI들을 과대평가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AI 랠리 또는 너무 좀 버블로서 넘어가는 그러한 데 있어서 일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에드 야데니가 그러면 AI를 부정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너무 좋아하지만 AI 현상은 팽창하는 거품의 특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슨왕이 블랙웰 칩 아키텍처 플랫폼이 컴퓨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블랙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주기가 끝났다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강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라는 부분도 반도체 산업의 재고 사이클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객들이 칩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서두르고 이 고객들이죠. 이들이 종종 전체 주문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과도하게 주문을 먼저 땡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칩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문이 갑자기 떨어지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의 재고 사이클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AI 제조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지만 AI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좀 밀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주문 자체를 과도하게 주문하는 그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CEO의 어떤 결단력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자금이 충분한 AI 스타트업 중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회사가 너무 많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일부 빅테크에 쏠려 있는 이런 수익성이 이 AI 자체가 너무나도 좀 과도한 버블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공들이 AI 산업을 좀 과장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AI 부상을 농업의 발견 그리고 산업시대 기계의 발명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AI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 에드 야데니 이분께서는 AI가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세계 GDP가 연간 7% 성장하면 10년 안에 그 2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누가 주장했냐면 요 샘 알트먼이 예, 그는 그래서 이게 주장을 했는데 He said. 예. 그렇죠. He said죠. 자, 우리는 네. 알트먼이 얘기한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 촉진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10년 안에 세계 경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주장은 너무 과장된 그런 평가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모르죠, 되면서 뭐 사실 우리가 10년 뒤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에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 또는 어떤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샘 알트먼, 젠슨 황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AI에 대한 산업 자체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러니까 락스타들이 쿨에이드를 막 마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AI 랠리가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증명을 해내야죠, 업계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발표에 또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약간의 애매모호하면 3분기에 또 넘어갈 것이고 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발표 때 이러한 빅테크들이 AI 관련된 산업, AI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가이던스나 또는 실적을 내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AI 산업 자체도 그렇고 이제 기업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섞인 그런 발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고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2분기 실적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 밸류에이션 상단에 위치한 S&P 500이라면 이제
좀 요것도 지수 자체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뭐 과거 사실 이 밴드가 있잖아요. 이제 포워드 PR의 밴드를 보게 되면 지금 S&P 500 자체가 21배 지금 상단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밴드 자체가 EPS가 성장이 되고 성장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밴드가 이제 올라가겠죠.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에 상단을 계속 터치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과거 우리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올라갔던 요 구간처럼, 예, 요 구간처럼 뭐 다시 밴드가 올라가면서 EPS도 같이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우리가 그 부분은 뭐 실적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밴드 상단을 좀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물론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AI라는 것 자체가 메가 트렌드고 과거의 잣대로 우리가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건 앞으로 전체적인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생산성 향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트렌드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더 갈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지금 평균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사실 20년 국채 금리 수익률을 또 추종하는 그러한 이제 채권 ETF도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TLT죠. 예.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큰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10년물 국채 입찰하는 날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채권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정말 시장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대놓고 뭐 힌트를 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보면 항상 뭔가에 되게 빠르게 더 먼저 반영을 기민하게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대선의 행보와 전체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경기 여건이 다 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예. 어떤 걸 보면서 앞으로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뭐 대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단연 뭐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뭐 짐 크레이머는 또 뭐 대선 이야기가 나와서 뭐 간단하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짐 크레이머는 짐 크레이머요? 짐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 얘기하시려고? 그래도 뭐 예,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께서 네. 예, 시장을 좀 보셨으니까 네.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식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걸 연이 안 자기가 살아서.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떨어져? 내 돈을 풀어서라도 예, 주식을 약간의 올린다. 퍼플리즘도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금리 인상이 되든 말든, 예, 뭐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나오든 말든, 그렇죠, 주가 부양을 할 것이다 분명,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짐 크레이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나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도 생각하는 트럼프 대선 당선 이후의 행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움직임이에요? 네, 지금 빅스가 사실 과거에 어떤 월별 계절성이 좀 있어요. 네. 네, 계절성이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대선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빅스 지수가 뭐 밑으로 좀 깔리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이제 빅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수가 좀 내려가게 되는 예, 그런 약간의 좀 상반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일단 올해의 빅스 지수는 정말 바닥에서 가장 좀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난 월모브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겠지만 7월 상반기,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전체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그 달이었잖아요. 그 월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매년 7월 초가 이 빅스 지수가 가장 낮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뭐 이러한 약간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8월 달이 좀 시작이 되면 빅스 지수가 과거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 또 지수에도 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거기다 미 대선의 불확실성까지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는 약간은 좀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네. 체크하시는 예,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미국 빅테크 중간 점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인con님께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가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1%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정말 그리고 이제 역사상 빅테크 그냥 큰 기업들 중에 이렇게 기민하게 빠르게 회복한 적이 없었대요. 예, 빅테크 중에서. 네. 근데 테슬라가 그런 부분을 뭐 거의 처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154%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53% 상승, 넷플릭스가 42% 상승하고 네, 쭉 이러한 상승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6월 실업률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가능성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달 실업률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때는 0.6%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자,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면 2023년 4월에 3.4%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실업률에서 얼만큼 상승했는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0.7%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것까지 딱 치게 되니까 이제 0.7%가 상승했는데 지난 5월 실업률까지 봤을 때는 0.6%였습니다. 그래서 0.6%가 상승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몇 달 만에 왔는가를 제가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고 0.7%가 상승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몇 달 만에 왔는가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건데 왜냐하면 0.7%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0.7% 상승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2달 전에 미리 시작했었다. 이런 얘기고 마이너스 6은 6개월 전에 미리 시작했었다. 이런 표인데 지금 사실 뭐 지금 상황이면 벌써 경기 침체여야 돼요. 지금. 이런 과거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의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다른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과 경기 침체의 연관성이 정말 많은 이러한 커플링 현상이 좀 벌어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실업률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 많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유산남님께서도 또 오늘 또 실업률에 관련돼서 또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실업률이 올라가도 뭐 물가가 안 잡혀도 경기가 미국의 너무 경기는 너무 좋다. 너무 이거 좋아. 다 누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미국 빼고 전 세계가 다 미국으로 돈을 열심히 맞아요. 그냥 빠질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딱 대고 빠질 것 같으면 대고. 외국인들이 미국 네.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그것도 있죠. 외국인들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뭐 국민연금 뭐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뭐 월가 헤지펀드 그리고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ETF 자금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딱 세 개만 늘고 있어요. 세 개만. 세 개? 예, 나머지는 미국 다 주식. 줄고 있어요. 헤지펀드 줄고 있고 다 줄고 있는데 네. ETF 늘고 있고요. 네. 상승폭은 좀 뭐 더뎌지긴 했지만. 예, 더뎌지지만 그리고 개인이 좀 늘었고 개인? 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세 개만 늘고 있고요. 비중이 네. 전체 비중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줄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줄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헤지펀드도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하는 쪽인데. 예. 근데 그들이 먼저 지금 발 빼고 있다라는 미국 거는. 시장을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유입이 됐잖아요. 자금이. 네. 근데 요 세 주체에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계속 얘기 나오지만 주말 사이에는 절대 바이든은 본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갈등을 예견하고 있죠. 예,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 미국 베팅 시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대선 후보 픽은 아마 카말라 해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7월 3일이에요. 7월 3일인데 파란색이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네. 노란색이 바이든. 노란색이 바이든 현 지금 대통령이고요. 지금 7월 3일 날 이렇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7월 3일 지나고 나서 네. 독립기념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러한 발언을 이제 독립기념일 때 인터뷰 통해서 뭐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베팅 시장이 다시 올라갔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다시 카말라 해리스가 역전하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더 높은, 그러니까 베팅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물론 미셸 오바마가 나오게 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혀 뭐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참여 네.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요 한번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왜 그런 이때가 거예요? 이제 그 토론했을 때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 나왔어요. 바이든이 지금 저 보라색인 거예요. 예, 그 맞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하늘색으로 하늘색이 올라간 거거든요. 겁니다. 지금 예, 순서가 이렇게 바뀐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가장 압도적인 또 지지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가 좀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네. 조 바이든 떨어지고 있고 뉴섬은 뭐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선호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 네. 짧죠. 굉장히 짧게 살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당이 있으면 꼭 패배를 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뭐 단일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죠. 하게 되는 네. 건데, 요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만 이런 경선은 아니죠. 경선은 뭐 이미 다 했었는데, 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저도 뭐 여러 대통령 선거를 보고 막 봤을 때는 저런 적은 없었던 것 이런 같은데. 정당은 꼭 패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뭔가 고심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 뭔가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나는 지지를 하겠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제 아름다운 예. 하차를 하게 되면은 그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불을 지펴주지 않을까 싶긴 예, 한데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저는 절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민주당에 대한 후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대선에 점점 다가올수록 어떤 공약을 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억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의 반대되는, 네.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많이 밀게 된다면 나는 반대로. 난 디트로이트에 있는 우리 러스벨트 애들을 나는 살리겠다. 예를 들면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가게 된다면 나는 우리 석유 기업을 살리겠다. 약간의 상반되는 이런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 승리를 좀 확신하는 그런 약간의 흐름 속에서 네. 어떠한 공약을 할지가 향후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더 자극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네.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입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트럼프 입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공약들. 트럼프 입이 계속 이렇게 근데 나올 것 트럼프 같아요. 입이 많이 나왔죠. 네. 네. 자, 과연 이제 대선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수가 출렁일 법한데 그렇지 않은 또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곤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또 뉴욕 시장 분위기 데이터까지 확인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